기본인 치수를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한복에서 필요한 치수가 총장이 있는데요. 총장이라면 목선에서 땅바닥까지 길이에서 더하기 굽 높이를 더해 주시면 총장이 나옵니다. 총 길이이고요. 그 다음 필요한 치수가 등 길이에요. 등 길이라 하면 뒷목점에서 허리선까지 요 높이를 등 길이라 합니다. 이렇게 재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치수가 화장인데요. 화장이라면 요 뒷목에서 어깨선을 지나서 여기 손목이 꺾이는 곳, 여기 손등을 살짝 덮는 곳까지 위치인데, 이때 이 각도는 15도 각도를 벌어줘야 돼요. 몸판에서 팔이 15도 각도가 벌어지게 놓은 상태에서 뒷목점에서 어깨선을 지나서 여기 손목뼈까지 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재어주시면 돼요. 그럼 화장이 되었고 등 길이가 되었고 총 길이가 되었으면 나머지 하나 이제 가슴둘레가 필요해요. 가슴둘레라 하면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벌렸을 때 유도점을 지나는 젖가슴둘레가 있고, 여기 겨드랑이 밑을 바로 지나는 윗가슴둘레가 있어요. 젖가슴둘레라 하면 유도점이 지나는 이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유도점을 포함한 길이를 재어주는 게 젖가슴둘레예요. 그 다음에 팔에서 바로 밑에 겨드랑이가 지나는 여기 윗부분을 재어주는 게 윗가슴둘레입니다. 윗가슴둘레는 우리가 토끼 말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동 길이를 잴 때 실무에서 필요한 치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젖가슴둘레, 윗가슴둘레입니다. 최초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복에서 필요한 치수가 있는데요. 진동, 반품, 반고대 요 치수가 있습니다. 치수 계산법에서 진동이라 하면 여기 목선에서 여기 겨드랑이 선까지의 높이를 진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슴둘레 나누기 4 기본에다가 플러스 0.5를 해줍니다. 실무에서는 젖가슴을 쓰는 것보다는 윗가슴둘레 나누기 4를 하시는 게 이 진동 높이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진동 길이 계산하실 때에는 윗가슴둘레 나누기 4 더하기 0.5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이에요. 품이라는 거는 여기 옷을 입을 때 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윗가슴둘레를 쓰지 않아요. 젖가슴둘레를 쓰시는데, 반품은 여기 등분을 했을 때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가슴둘레 나누기 4를 기본으로 하시고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반품을 정해줍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고대가 있어요. 고대라 그러면 요 목점에서 목점까지 요 가로를 고대라 그러는데, 고대에서 우리가 제도 패턴에서 사용하는 것은 반고대를 써요. 이 반고대는 가슴둘레의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유난히 크신 분들은 10분의 가슴둘레를 쓰실 때에 젖가슴이 아닌 윗가슴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동치수, 품치수, 고대치수 가지고 우리가 저고리 패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60cm 도리스돌 인형의 치수는 총장이 46, 등 길이가 9cm, 가슴둘레가 24cm, 윗가슴둘레가 22cm, 화장이 22cm입니다. 이 치수를 가지고 진동, 반품, 반고대, 그 다음 저고리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진동은 가슴둘레, 윗가슴둘레를 쓴다고 했죠. 윗가슴둘레 나누기 4 더하기 0.5 그렇게 하면 6cm가 나왔어요. 그 다음 반품이에요. 반품에서는 젖가슴둘레 나누기 4 더하기 1cm만 해주겠습니다. 우리 인형에서는 0.5만 해주셔도 돼요. 가슴이 큰 인형이기 때문에 반품에서 1cm를 더 더해서 반품을 7cm로 했습니다. 그 다음 반고대예요. 반고대는 윗가슴둘레의
10분의 1 거기다가 더하기 성인은 0.5를 해주시고 지금 인형 같은 경우는 0.3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5를 사용할게요. 그 다음 저고리 길이에요. 저고리 길이 같은 경우는 성인의 경우 등 길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조금 긴 저고리가 되고요. 등 길이 마이너스 15 하면 짧은 저고리가 돼요. 그래서 등 길이 마이너스 10에서 15 사이에서 저고리 길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인형의 저고리는 등 길이 마이너스 3cm만 해줄 거예요. 그러면 등 길이가 9였으니까 저고리 길이는 6cm가 되겠죠. 저고리 뒷길부터 제도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포인트점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진동 길이만큼 내려와요. 진동이 6cm였으니까 6cm 내려옵니다. 그 다음 저고리 길이 내려옵니다. 저고리 길이. 그 다음 반품이 이어져요. 품의 절반 반품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반품을 그리고요. 저고리 길이가 여기서 조금 올라가야 돼요. 옆선에 가슴이 큰 사람은 좀 많이 올라가는데 보통 성인의 경우 1cm 올라갑니다. 지금 0.5 띄울게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여기에서 3cm 정도 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곡선을 유지하게. 뒤에 라인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겹저고리의 기본 라인이 됩니다. 기능사 문제를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 요 부분은 이렇게 곡선을 S라인 곡선처럼 이렇게 그려주셔야지 조금 입기가 편해요. 자, 그런 다음 여기서 이제 민저고리는 끝이 나지만 실무에서 민저고리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싫어해요. 손님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조금 깎아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다른 저고리에 있습니다. 다른 저고리에는 이렇게 바짝 좀 붙으시게 여기를 밀어 넣습니다. 1cm에서 1.5까지 성인은 밀어 넣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이 나왔으면 고대를 그려야 되겠죠? 고대는 반고대 치수 갑니다. 이게 지금 등품의 절반이기 때문에 반고대 치수 갑니다. 다음 0.5 내려서 성인은 1cm 내립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고대 라인을 그려주고요. 자, 이제 소매를 그리러 갈 텐데 소매를 그리려면 화장을 알아야 되겠죠? 화장이 뒷목부터 어깨를 지나서 여기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뒷목점이잖아요. 그래서 화장 길이 22cm를 이동합니다. 이동하셔서 소매 라인을 그려주시고 수구를 그려줘요. 수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진동 있죠? 진동을 나누기 5 곱하기 3 5분의 3 지점을 찾아줍니다. 5분의 3 지점을 찾아주셔서 소매의 이 부분이 베레 부분이 될 텐데 벨에서는 칼베레, 직베레, 붕어베레 시대에 따라서 이 베레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다 그렇게 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하실 때에는 여기 나무 곡자 있죠? 이 곡자를 가지고 요 끝을 여기 5분의 3 지점에 놓으시고 이렇게 겨드랑이 점과 연결을 해주시면 이게 지금 현재에는 제일 예쁜 베레가 나옵니다. 요즘 시대 베레 모양이 거의 이 모양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수구점이라면 겨드랑이를 향해서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것은 인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두껍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좁아졌잖아요. 베레 모양은 본인이 쓰시고 싶은 라인을 써주셔도 됩니다. 민저고리이기 때문에 끝동은 없어요. 끝동은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도가 끝나면 한복 기능사는 여기에 이름 명칭과 우리 기호들을 다 적어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서 방향 표기하고요. 기초선의 길이가 되었던 식서 방향 두 개를 표기하고 여기는 양장에서는 뒷판이라
뒷길이라 그러죠. 한복에서는 뒷길이라 그럽니다. 뒷길 패턴이 되었고요. 여기는 소매 패턴이 되었어요. 자, 그럼 소매는 앞판 뒷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표기법이 골선 표기법을 하죠. 골선 표기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뒷길 소매 패턴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앞길을 그릴 텐데요. 앞길 같은 경우는 여기 뒷길 있죠. 이 뒷길에 있는 뼈대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여기까지 되었으면 앞길에서는 여기에 섭 부분을 그려야 돼요. 한복에는 앞부분에 이렇게 깃이 있고 그 밑에 섭이 있습니다. 섭이 있기 때문에 그 섭을 그려야 되는데 섭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등 길이는 뒷판이지만 앞 길이는 가슴 때문에 길어요. 그래서 여기 앞처진 분량이 있습니다. 앞처진 분량은 보통 2cm가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실무에서 가슴둘레가 95를 넘어갈 경우, 가슴이 클 경우는 앞처짐을 3cm로 실무에서는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인형도 가슴이 자기 체형보다는 크기 때문에 지금 1cm 정도 내려줄게요. 비율에 맞춰서. 자, 그러면 내렸습니다. 내렸으면 섭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 섭이 연결되는 우리 재단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직선이 아니라 살짝 몸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고대에 있는 치수를 2등분을 하시고요. 2등분한 방고대를 또 2등분을 하세요. 자, 그러면 방고대의 4분의 1 있죠? 요 치수를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지수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방고대를 2등분한 선 있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어줍니다. 여기가 바로 섭과 길이 연결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 쪽에 우리가 한복이 이렇게 있다면 이 길과 섭이 연결되는 이 선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중심하고 나란히 있지 않죠? 기울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섭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섭 너비를 방고대 치수 여기를 그냥 쓰겠습니다. 자, 2.5를 쓸게요. 2.5를 쓰면 여기 있는 길의 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섭의 5분의 4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을 내셔서 그 5분의 4 지점을 여기 있는 목점이랑 고대점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길 패턴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길 패턴이 되고 난 이 남은 5분의 4 요게 바로 긴 너비예요. 아까 2.5였으니까 5분의 4니까 여기는 지금 2cm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형의 긴 너비는 2cm를 사용하면 됩니다. 성인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겉섭의 상너비가 결정이 되었어요. 2.5라는 게. 그러면 겉섭의 하너비는 여기보다 0.5가 커야 돼요. 섭이라는 거는 밑으로 올수록 안정감이 있게 이렇게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0.5 그 이상은 디자인입니다.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0.5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섭을 그리고 나면 이제 앞길 좌 패턴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겨드랑이 점이랑 다시 연결을 해주시고 아까 여기 0.5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0.5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섭과 좌 길이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는 겉에 있는 섭이라 해서 겉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기를 그려야 되겠죠. 오른쪽에 입는다고 해서 우길인데요. 우길은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여밈을 할 때 한복은 좌여밈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위로 와요. 똑같이 이거에 반대 대칭점이 되는 걸 그려야 되겠죠? 반품이 아까 7이었고 아래쪽으로 그려내려서 다음 6cm 진동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3cm 저고리 길이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1cm 우리 앞처짐선을 그리는데 기능사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여기를 0.1을 줄여주세요. 얘가 똑같아 버리면 한복을 입을 때 속에 있는 라인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0.1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다시 한번 라인을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0.5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중심선을 써주시고 섭 너비는 겉섭 너비의 절반씩을 써주면 돼요.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1.5 이렇게 하셔서 여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고대 그대로 써주시고요. 2.5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 보면 중심이죠. 그러면 여기 좌길에도 중심인데 지금 여기 길 라인은 여기 요만큼 띄웠죠. 그러면 요 치수를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띄워줍니다. 저고리를 입었을 때 여기 중심이 있으면 좌우 대칭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대칭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떨어진 만큼 똑같이 띄워서 여기 있는 고대점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깃이 달리는 여기가 안깃이 달리는 자리인데 안깃이 달리는 자리를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긴 너비 마이너스 0.5 공식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 점이와 점과 이렇게 다시 이어줍니다. 이렇게 내려간 점과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해주시면 여기가 안깃의 자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하기 전에 패턴지를 제출하기 전에요. 이렇게 식서 방향을 표기하는데 몸판에서는 이 진동 라인을 따라서 기초선을 따라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주시는 게 식서 방향 표기고요. 섭 부분에서는 안섭은 이 오른쪽에 있는 외곽선을 따라가는 수평선을 그려주는 게 안섭의 식서 방향 표기고요. 겉섭의 식서 방향 표기는 이 길과 만나는 요 선을 수평으로 따라가주는 기울기를 해주시는 게 겉섭의 식서 방향 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길이 되고요. 여기는 좌길이 돼요. 겉섭, 안섭 이렇게 패턴을 제도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어깨선 그대로 수평선 유지하시고요. 진동선 수평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옆 라인 여기를 직선으로 하신 다음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안삽이 있는 여기 우길부터 먼저 패턴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는데요. 여기는 살짝 올라가면서 직각 유지한다는 거. 라인이 앞에서 이렇게 예쁘게 되려면 이렇게 살짝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재단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깃을 그려볼게요. 깃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진동치수를 알아야 돼요. 진동치수를 아는데 깃에는 겉깃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겉깃이 있고 안깃이 있어요. 겉깃 길이와 또 뒷고대 깃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야 깃 하나가 나오는데 골깃이라 하면 반 접힌 그 깃을 골깃이라 그래요. 골깃은 길이로 이렇게 반 접혀 있는 것을 골깃이라 그러는데 일단 깃의 기본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겉깃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겉깃은 진동 길이 더하기 1.5를 해줍니다. 진동 길이가 여기에서 아까 6이었으니까 6에다가 1.5를 더하면 7.5잖아요. 자, 성인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인형이기 때문에 1.5까지는 필요 없고 1cm만 해주겠습니다. 진동 길이가 6이었기 때문에 더하기 1cm만 해줘도 돼요. 그 다음 고대 부분입니다. 고대 부분은 여기 반고대였잖아요. 반고대니까 그 반쪽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고대 곱하기 2 더하기 0.4 성인은 0.4를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고대 부분에 여기 뒷목을 1cm를 내렸기 때문에 요 차액을 더 더해주는 거라서 0.2, 0.2 더해서 총 0.4를 더해줍니다. 그 다음 안깃이에요. 안깃은 여기 고대 부분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걷기 치수였죠. 걷기 치수가 아까 7이었잖아요. 7cm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긴 너비에서 0.5를 빼서 내려온 길이니까 이 표준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긴 너비 더하기 1cm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인형이니까 편차가 많이 없어서 그냥 긴 너비 더하기 0.5나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원래 기능사에서는 진동에다가 긴 너비 더하기 1cm를 더 더해줘서 안기 치수를 써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그려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긴 너비는 여기 있는 긴 너비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2cm 그대로 쓸게요. 그릴 때 이 앞부분에 1cm를 빼서 여기 긴 너비의 정중앙만큼 이렇게 이동한 이 자리와 여기 긴 너비가 1cm인데 저희는 인형이기 때문에 0.5만 갈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랑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주는 게 걷깃의 긴 머리 부분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깃은 여기도 5분의 3이에요. 5분의 3은 우리가 수구에서도 썼었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분의 3 지점을 쓰셔가지고 여기도 요 부분과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는 게 안깃이에요. 걷깃, 고대깃, 안깃 한 장으로 재단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안깃의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연결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깃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식서 방향이 이렇게 옆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골깃이라 그랬죠? 그럼 골선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깃, 우길, 좌길, 뒷길, 소매 이렇게 패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실제 치수를 대입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명칭 표기, 도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재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나중에 그렸던 깃부터 패턴을 재단할 텐데요. 깃은 이렇게 골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종이를 이렇게 반대쪽을 접어서 한 번에 좌우 깃이 안깃, 겉깃이 다 되게 이렇게 패턴을 재단해 줍니다. 그러면 한 번에 나왔잖아요.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길 패턴을 재단할 때는 조금 얇게 잘라서 먼저 이 부분, 옆선 부분을 일단은 반을 잡아요. 직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패턴을 재단하다 보면 따로따로 재단하다 보면 이 각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이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먼저 잘라줘요. 다 자르지는 마세요. 잘라 놓으시고 진동선을 자른 다음에요. 두 개 여기 가운데 중심점 있죠? 요 중심점과 요 중심점이 만나게 이렇게 포개 놓습니다. 포개 놓으면 여기는 안선 라인이었잖아요. 안쪽이고 여기는 겉쪽인데 안쪽 라인이 밑에 보면 이렇게 지금 짧은 거 보이세요? 성인일 때는 여기가 5mm 차이 나게 차이지게 재단
해주셔야 실루엣 옷이 예쁘게 됩니다. 입을 때 얘가 겉으로 나와가지고 입기 때문에 선을 맞췄을 때 여기 안에 게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패턴을 수정해 주시면 옷을 만들어도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여기는 이제 섬 라인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자르면 이 조각들이 작아서 자꾸 도망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자르지 마시고 그냥 선만 표기만 해놓으시고 재단에 들어가시면 편하겠습니다. 앞길 재단이 끝났으면 이제 뒷길도 재단해야 되겠죠. 뒷길도 똑같이 재단을 하시는데 앞길을 재단을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한 장을 가져오셔서 뒷길에서 이 진동 길이와 저고리 길이와 옆선의 그 패턴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면 이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주세요. 이 부분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앞과 뒤는 같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니까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뒷목이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도 뒷길은 내리지 마세요. 그냥 표기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패턴에서는 그냥 자르지 마시고 바로 쓰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럼 뒷길 패턴이 나왔고요. 소매입니다. 소매 같은 경우도 성인은 크기 때문에 이 반치수를 쓰기가 편해요. 그런데 아동이나 지금처럼 인형일 때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걸 또 원단을 반접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패턴을 반접어서 그렇게 패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처럼 똑같이 패턴을 사용해 줍니다. 한 번에 그려주면 편하겠죠? 이렇게 하셔서 소매도 한 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재단해 줍니다. 이렇게 패턴 재단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삼겹 저고리라 하면 속에 겹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 삼겹 저고리예요. 그래서 겉감, 속감, 그 다음 안감 이렇게 해서 세 겹이 동안에 좀 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입는다고 보면 되겠죠. 자, 삼겹 저고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마름할 때 일단 원단 겉감이 두 장이 한 장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름질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원단이 추워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재단을 해야 되는 것은 고름이에요. 길게 민저고리이기 때문에 고름감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원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고름감을 잘라놓지 않으면 나중에 잘라버리면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름감을 먼저 재단하세요. 전통 저고리는 고름이 길죠. 길게 사용할 때는 총장의 70%를 쓴다 그랬죠. 총장의 70%를 써서 고름을 묶으면 거의 치마 중간쯤까지 내려오게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고름 길이는 35를 쓸 거예요. 고름 너비가 있죠. 고름 너비가 주어지는데 보통 섬 너비보다는 좁아요. 거의 긴 너비 수준이 고름 너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긴 너비가 2cm였기 때문에 고름 너비도 2c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아시죠? 곱하기 2 더하기 너비 공식은 곱하기 2 더하기 2이기 때문에 고름이 2cm를 하고자 하면 4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서 6cm를 재단하면 되는데 공음용으로 박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0.5만 주겠습니다. 시접을. 그래서 5cm로 재단합니다. 일단 장고름이 정해지면 단고름은 고름 너비 곱하기 2 치수만큼 줄여주면 돼요. 4cm 짧게 해줍니다. 그래서 단고름, 장고름 두 장을 먼저 재단하고요. 항상 재단하실 때는 큰 것부터 긴 것부터 재단해 주시면 편해요. 그 다음 깃부분 사방에 시접을 1cm 주는데 아무리 작은 치수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시접을 적게 주면 힘드니까 다림질이 힘드니까 일단 먼저 1cm 간격으로 줍니다. 깃은 예민하게는 안 잘라요.
장구름, 단구름 두 장 재단하신 다음에 이렇게 반 접으셔서 1.5 아동은 끝단에서 1cm 좁게 입구를 하시고 여기도 성인은 12cm 이렇게 해서 날려버려야 돼요. 그럼 입구는 이렇게 좁아집니다. 날려주세요. 이렇게 소매 같은 패턴은 굉장히 크잖아요. 성인일 때는 큰 치수를 가지고 할 때에는 실무에서도 그렇고 웬만하면 완성선을 그리고 패턴 시접을 정확하게 그려서 그렇게 봉제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겹이 있어서 지금 작은 치수여도 그냥 그대로 1cm를 할 텐데요. 시험장에서 유의할 점은 주어진 치수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1cm가 예쁘지만 시험장에서는 곡선에 1.5, 직선에 2cm 지켜주셔야 합니다. 항상 중심점 표기하시고요. 그 다음 몸판이에요. 중심선을 그리고 2-3cm 밑에 여유 있고 여기 중심에는 몇 cm 여유가 있어야 되냐면 중심 직선 시접이 2cm이기 때문에 2cm, 2cm 양쪽으로 4cm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조금 여유를 주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2cm이기 때문에 여기는 4cm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띄워 놓고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박스로 재단을 하세요. 그러면 등길, 뒷길 두 개가 붙고 앞길 좌우가 붙는 몸판은 이렇게 한 장 재단이 돼야 돼요. 한 장 재단으로 여유 있게 재단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해놔요. 그 다음 섭부분입니다. 식서 방향. 원단의 식서 방향이 지금 여기면 이쪽은 여기가 식서 방향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 여유 있게 이만큼을 재단해 놓습니다. 안섭도 그래요. 안섭은 식서 방향이 여기니까 얘도 이렇게 놓고 여기도 여유 있게 이 정도를 그냥 해놓고 식서 방향만 표기를 해 놓으세요. 겉섭 부분, 안섭 부분 여유 있게 재단해 놓습니다. 똑같이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저고리 겉감 재단되었습니다. 봉제 들어갈게요. 실은 60수 2합을 쓰시고 바늘은 11호 바늘을 씁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는 바늘부터 교체해 놓으시고요. 실은 주어지니까 미실을 감아서 일단 장착을 해 놓으세요. 바늘 땀수는 2땀으로 합니다. 한복에서 바늘 땀수는 2땀이에요. 처음에 연습을 먼저 하기 위해서 깃 패턴이잖아요. 깃 패턴의 1mm 바깥쪽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겉걸음이 그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안감 쪽으로 넘겨서 신감 쪽으로 넘겨서 끝까지 한번 쭉 끝까지 해주셔야 여기 꺾기가 좋으니까 꺾은 다음 그 다음에 뒤로 꺾어서 여기도 똑같이 하는데 신감이 더 크면 굉장히 두꺼워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맞춰서 박아줍니다. 해주신 다음 이렇게 꺾어서 손다림질. 한복에는 꺾어서 손다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먼저 다리미에 가서 다림질 하는 것보다는 손톱으로 먼저
견이기 때문에 잘 꺾여요. 뒤집을 때는 성인 사이즈는 겸사로 뒤집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인형이어서 여기가 겸자가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입구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바늘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작은 거 이용하실 때는 바늘을 이용하셔서 바늘 뒤끝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인형이어서 이렇게 하고, 실무에서는 성인이나 아동은 다 겸사로 가능합니다. 하셔서 미싱에 튼튼한 부분에 실을 걸어 놓고요. 여기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곱창 씌우듯이 벗겨주면 통로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1cm 정도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에 신중히 해주시면, 그냥 들어가기 시작하면 쭉 훑어주시면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똑같이 장고름 단고름 다 해주시면 돼요. 해주면 여기 이렇게 귀를 빼내 주시고, 고름 끝이 이렇게 되도록. 네, 고름은 이제 다림질이 됐고요. 그 다음 깃부분인데, 패턴이 나왔으면 요 긴 머리 부분에 아트지나 두꺼운 종이, 조금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복사를 해서 요 긴 머리 부분만 만들어 놓는데, 한 2mm 정도 짧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깃은 이렇게 시접을 이제 일정하게 두고 자른 다음에 이렇게 3mm 바깥을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이 되었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다리미에 갑니다. 자, 등 중심은 이렇게 길이를 식사 방향을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중심에서 한 2cm 정도 여기 차이 나게 이렇게 해서 또 접어요. 접어서 어깨선을, 다림선을 줍니다. 그런 다음 펼쳐 놓고요. 등 시접이 2cm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2cm 라인을 그려요. 저희는 1cm만 하겠습니다. 인형이어서. 그래서 여기 접힌 곳에서 여기 끝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펼쳐서 벌린 다음에 시접 방향이 있죠? 입어서 오른쪽으로 가게 넘겨서 다려줍니다. 다림질하고 이렇게 어깨선을 접어서 어깨선을 다시 이렇게 다려옵니다. 등 중심선 어깨선 다렸으면 이제 어깨선에 똑같이 또 여기도 2cm 라인을 박아 줄 텐데 대박음을 해 주셔야 돼요. 어깨 시접은 뒷길 쪽으로 넘겨서 다려줍니다. 뒷길 쪽으로요. 자, 어깨를 이렇게 뒷길 쪽으로 넘어가게 다렸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그쪽에서 이 시접을 시침을 해줍니다. 2cm잖아요. 두꺼우니까 잘 보이죠? 그렇게 해서 시침을 해줍니다. 이 실은 나중에 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시침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안쪽에서 봤을 때 여기 앞길 쪽에 여기 꺾인 곳,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재단하세요. 이렇게 재단하시고요. 우기를 겉에서 봤을 때 여기가 중심선이면 여기도 중심선이 이거죠.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 있는 섭선을 그리는 거예요. 섭선, 요 선을 표기를 합니다. 겉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표기하세요.
시작점 여기라는 거. 그 다음 안쪽도 똑같아요. 이 중심선이 여기 있는 중심선과 오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 요 선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쵸? 꺾여 가지고 완성선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하고 같거든요. 그대로 이어주면 됩니다. 열펜 사용하시면 편해요. 열에 달이면 다 없어지니까 열펜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섭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섭을 이렇게 재단해 놨죠. 그런데 식서 방향을 맞춰주라 그랬죠. 겉에서 봤을 때 식서 방향이 지금 여기 겉섭에서는 여기가 식서 방향이니까 겉섭의 식서 방향은 여기를 따라가라 그랬죠. 그럼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완성선에다가 여기 있는 섭을 이렇게 여유있게 그냥 놔두고 밑에 비치잖아요. 이 완성선을 그냥 따라서 박으시면 돼요. 여유있게 우리가 자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완성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얘를 이렇게 펼쳐 놓은 다음 겉감이 위로 올라오게 놓고 얘는 이제 이쪽이 식서였으니까 이쪽에다 놓고 뒤집어서 식서 방향이 옆으로 가게 해 놓고요. 이렇게 여유있게 밑으로 놓고 비치는 이 완성선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겉감도 완성선, 안감도 완성선. 그런 다음 이제 박은데 시접은 똑같이 이제 필요한 치수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 다음 이제 고대 부분은 이 섭이 있는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점까지. 고대점은 이렇게 우리가 박음질을 해놨었잖아요. 고대점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뾰족하게 잘라줍니다. 쓰기 편하게요. 이렇게 재단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접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겉섭은 섭쪽으로, 안섭은 길쪽으로 넘어가요. 안쪽에서 봤을 때 겉섭은 여기는 겉섭이잖아요. 섭쪽으로 넘어갑니다. 안섭이잖아요. 안섭은 길쪽으로 넘어가요. 자, 길이죠. 섭이죠. 길쪽으로. 안섭은 겉섭은 섭쪽으로. 그래서 방향은 같이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 둘 다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리민질이 끝났으면 이제 패턴을 제대로 그리셔야 돼요. 패턴을 그리실 때 뒷길 패턴 고대점을 잘 찾으셔서 고대점에서 이렇게 위에다가 놓으시고 점 찍고 진동점 찍고 단 찍고 곡선 부분 그대로 따라서 살짝 그려주시고 반대 라인 넘어가서 똑같이 반대쪽도 밑에 돌연 라인을 그려주시고 진동점 찍고 위에 찍고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똑같이 따라서 그려주시고 뒷길 그림이 끝나면 앞길을 그릴 때는 반드시 패턴을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좌길은 좌쪽에 우길은 우쪽에 갑니다. 그럼 이 라인을 확인하시고 맞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점 찍고 돌연 똑같이 그려주시고 이렇게 돌연을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그려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러면 똑같이 우길도 좌길을 젖혀놓은 상태에서 우길도 똑같이
하셔서 이연매가 같은지 한 번만 더 확인하시고 밑에 돌연 그려주시고 옆선 그려주시고 진동점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직선은 이어주시고 이제 이어주셨으면 여기서 이제 사방 시접 1cm를 두고 정확하게 재단을 합니다. 사방요. 기능사에서는 2cm 시접을 주고 재단합니다. 곡선에는 1.5를 주고요. 전체적으로 재단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어요. 자, 몸판 재단이 끝났으면 여기다가 이제 소매를 연결해야 되겠죠? 소매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진동점을 맞추시고요. 고대점과 진동점에는 대박음을 반드시 해줍니다. 여기 진동점 대박음 해줘야 돼요. 땀이라도 더 가지 마시고 진동점에서 진동점까지만 박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솔기는 가름솔 다림질 해줍니다. 겉감이 완성되었어요. 겉감이 완성되면 이제 안감을 재단해야 되는데 안감은 거의가 레글런 소매로 재단하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실무에서도 레글런으로 사용하거든요. 안감에 이렇게 막 이연매가 있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안감은 거의 한 장으로 패턴이 나오는 레글런 소매를 사용합니다. 주어진 안감을 이렇게 폭을 반 접었을 때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폭을 반 접었을 때 안 될 때는 한 폭 한 폭 자르셔서 두 폭을 연장 폭에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안감의 식서 방향이에요. 옷감의 식서 방향이죠. 한 방향으로 가게 해놓고요. 뒷중심선이에요. 그쵸? 섭이죠. 섭이 이 안감의 골선이 반 접어져 있는 곳을 지나면 안 돼요. 반드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1, 2cm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큰 것을 가지고 힘드니까 여유있게 재단을 하세요. 바깥 테두리에 한 2, 3cm씩 이렇게 안감이 겉감보다 크게 이렇게 재단을 하는데 아이일 때는 이 폭이 커가지고 안감 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골선으로 되지만 성인일 경우는 한 장 갖고 모자란다 그랬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두 장을 했다면 이렇게 갈라져 있겠죠. 두 폭이니까. 그 대신에 중심 쪽에 뒷길 중심 쪽이 가는데 섭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여유지게 재단을 하신 다음 뒷길 중심선 있죠. 뒷길 중심선을 그대로 따라서 그립니다. 뒷길 중심선을 일단 먼저 그리시고요. 그려서 뒤에 보면 우리가 여기 딱 접혀진 부분 있죠. 그 부분까지만 박음질을 하세요. 안감만 여기서 여기 고대점까지 박아줍니다. 그런 다음 요 고대 부분 여기는 여기 박음선 끝까지 가고요. 등 솔기 있죠. 여기 시접은 2cm 주라 그랬으니까 그냥 2cm 주면 됩니다. 저희는 1cm를 했기 때문에 1cm만 남길게요. 이렇게 재단하신 다음 그대로 똑같이 다려주시고 안감이 이렇게 다려졌으면 안감과 겉감이 서로 겉이 마주보게 놓고 고대점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딱 맞추시고 등솔기 맞추시고 이제 겹이 자꾸 두꺼워지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감은 있어요. 등솔기를 먼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 어깨와 등솔기 수직 그 다음에 여기 진동도 수직으로 딱 하게 해서 소매를 또 고정합니다. 여러 군데 핀을 꽂아서 해주시고 클 때는 많이 꽂아주세요. 이렇게 젖히면
앞부분에 이 패턴이 지금 서로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앞길 좌우도 똑같이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장자리는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은 핀을 꽂지 마세요. 또 한쪽을 치우고 또 한쪽을 놓고 자연스럽게 똑같이 핀 작업을 합니다. 자, 됐으면 재단을 먼저 하지 마시고 봉제를 먼저 하세요. 봉제는 수구를 박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자, 수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완성선만 박는 게 아니라 멀리서 멀리까지 그냥 지나가면서 박아줍니다. 이쪽 수구도 똑같아요. 이렇게 2-3cm씩 이렇게 바깥을 박아줍니다. 대박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돌연도 양쪽으로 건너갑니다. 돌연을 건너갈 때 조심할 거. 진동점에서 여기 밑에까지 요 길이 있죠. 요게 지금 몇 cm인지 이게 이쪽하고 똑같아야 돼요. 서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포인트를 체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5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2.5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요 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사방이 다 똑같으면 더 좋겠죠? 똑같이 이렇게 하셔서 2.5 찍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하셔서 2.5 찍어서 한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게 하고 여기도 쭉 해서 그냥 지나가요. 코너에서 도는 게 아니라 코너에서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요. 크로스로 꼭지점에서는 겹치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 수구, 돌연, 섭여미 이 세 군데를 박아줍니다. 2cm 바깥에서 박기 시작해서 대박음 없이 그냥 지나가요. 자, 이렇게 박음질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똑같이 테두리를 잘라줍니다. 우리는 시접을 많이 안 남길게요.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자르시면 꺾어서 다림질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를 주고 자릅니다. 완성된 곳만 시접을 약간 짧게 자릅니다. 완성되지 않은 곳은 그대로 잘라주세요. 1cm 남아있는 그대로요. 똑같이 그냥 잘라주십니다. 자, 이렇게 다 잘렸어요. 고정핀을 다 뽑아주시고요. 여기 꺾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꺾냐면 겉감 쪽으로 꺾으세요. 박음선을 다 꺾어줍니다. 한복에서 이 꺾어 다림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옷이 맵시 있게 안 나와요.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이 작업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겉섭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이거는 아이 거여서 그렇게 곡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인용은 여기가 곡선이 많아요. 그리고 코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코가 생략됐는데 섭코를 이렇게 빼낼 때는 빼내 주셔야 돼요. 섭코 여기 아래쪽에 섭 부분을 이렇게 고운 홈질을 하세요. 완성선보다 2-3mm 바깥쪽을 홈질합니다. 그리고 섭코가 있을 때에는
석고가 이렇게 뾰족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곡선이죠. 거기다가 가위집을 1cm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줍니다. 홈질을 하시고 석고 다금질 하시고 이제 다림질 합니다. 이렇게 다 다려졌으면 여기 고대 부분, 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안감도 똑같이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방해하지 않도록 여기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시접을 잘라 놓고요. 뒤집어서 다시 다려 주실 때 다릴 때 지금은 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림질 한 부분에 가서 이렇게 다시 다리게 되면 겉감이 1mm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 겉감 쪽에서 안감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1mm를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전체를 다 다려옵니다. 뒤집어서 다렸습니다. 뒤집어서 다렸을 때 항상 요 겉선 라인과 안선 라인의 길이를 확인을 하셔서 어깨를 이렇게 반 접었을 때 앞에서 포개졌을 때 안섭이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베레 부분과 옆선이 남았잖아요. 걔를 받기 위해서는 고대점으로 다시 뒤집는데 앞길은 뒤집지 마세요. 뒷길과 소매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고대점에서 다시 뒤집어 내실 때 뒷길 다 뒤집어 내시고 그 다음에 소매도 따라 놔서 다 나오게 뒤집어 주세요. 똑같이 양쪽을 이렇게 뒤집혔어요. 앞은 안 뒤집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소매 이 뒷길 속으로 앞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게 뒷길 속으로 쏙 들어가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를 찾으려면 이 소매 있죠. 소매 부리를 이렇게 반 접으면 겉은 겉길이 반 접고 안은 안길이 반 접어서 이렇게 뒷길 쪽에서 그렇죠? 뒷길 쪽에서 이렇게 시접을 간추려서 이렇게 데리고 가다 보면 옆선이 이렇게 다 만나요. 옆구리점이. 그래서 옆선 베레가 4겹이 나오도록 겉감 2장, 안감 2장 해서 포개져서 4겹이 나오도록 다시 해보겠습니다. 뒷길이죠? 앞길이죠? 앞길은 지금 덜 뒤집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목으로 이렇게 내려요. 내리다 보면 이 지금 팔이 이렇게 돼 있죠. 팔은 소매를 뒷길 쪽으로 시접을 이렇게 넘겨서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서 4겹을 이렇게 접어 가다 보면 옆구리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옆구리점 4겹 딱 만나게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되죠. 겉감 2장, 안감 2장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베레부터 옆선까지 박아주는데 항상 제일 먼저 소매 수구 있죠? 수구부터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웬만하면 얘를 이렇게 꺾어서 박지 마세요. 꺾어서 박으면 반드시 여기 틈이 생기거든요. 그냥 펼쳐서 시접을 펼친 상태에서 안에 속에 있는 요 소매를 딱 집어넣고 그 끝점에 딱 집어넣고 여기 끝에서부터 그냥 박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여기 틈이 생기면 고기를 이렇게 살짝 가까이 박아주시면 그 부분이 깔끔하게 됩니다. 여기도 그래요. 옆구리점도 반드시 꺾지 마시고 시접은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4겹을 먼저 박으세요. 하다 보면 여기가 턱이 져서 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또 거기가 오니까 제대로 딱 집어넣고 하신 다음에 마무리가 잘 안 됐으면 여기를 이렇게 가까이 싹 박아버리면 거기가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접은 꺾지 말고 그냥 펼친 상태에서 박아주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수구점 찾았고 옆구리점 찾았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진동점이에요. 진동점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접을 다 가위집을 줘놨잖아요. 그러면 겉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마주 볼 때 가위집들이
다 서로 포개지지 않도록 자기끼리 끼리끼리 하도록 해서 딱 먼저 네 꼭지점을 맞추게 하고 안감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여기 있는 시접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동글동글 말아서 이렇게 밑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꽃갈처럼 꽂아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바느질로 이 부분만 듬성듬성, 너무 촘촘히 할 필요는 없겠죠. 다시 박을 거니까. 그래서 이 네 꼭지점을 먼저 이렇게 하셔서 박음질로 갔다가 다시 코너 꼭지점에서 나왔다가, 다들 박음질이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한 번만 이렇게 애벌로 손바느질을 시키시고 하시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코너점 시접을 같이 박으면 안 돼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꼭지점의 시접이 같은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게 같은지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여기 안감 시접은 지금 재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감 시접을 그대로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안감 시접 두 장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기도 꺾어서 다림질을 하시고, 빼봤을 때 이 부분이 같은지 이 부분이 똑같은지, 지금 여기 보면 눈으로 보면 차이 나는데 보이세요? 요만큼 차이 나거든요. 그럼 뒤집으면 요만큼이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를 한 번 더 박아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시접을 꺾어서 박지 말라는 이유예요. 이렇게 가까이 박아버리면 똑같아지니까 턱이 안 생기거든요. 시접 정리하시고 꺾어서 다림질 한번 하시고 그대로 뒤집어냅니다. 자, 이렇게 다림질이 끝났어요. 자, 겉감이 이제 완성 다 됐죠. 속하고 다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깃을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옷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진동선이, 수직으로 간 진동선이 긴머리점이었어요. 이 긴머리 시작점이 거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갈 때는 자를 가지고 이 옷 안에다가 이렇게 놓아서 고대점까지 자를 이렇게 받쳐주세요. 핀을 고정하려면 여기가 원단이, 밑에 원단이 이렇게 같이 찝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긴머리 시작점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대점에는 요 끝이, 깃의 끝이 이렇게 가도록, 돌아가도록 놓고 반듯하게 직선으로 놓고 일단은 핀 고정부터 먼저 합니다. 밑에 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핀 꽂기가. 자, 그러면 핀이 고정되었으면 이제 얘를 이렇게 젖혀서 뒷고대로 넘어갑니다. 여기 원래 시접이 2cm잖아요. 속에 있는 시접이 2cm인데 우리가 고대를 낮춤이 있었잖아요. 1cm 또는 1.5 그거에 맞춰서 거기 남기고 이렇게 곡선으로 중심을 끌어내렸다가 다시 여기 고대점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고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민하게 잘 하셔서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앞으로 얘를 가지고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 진동 위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동이 여기 있었잖아요. 진동에서 긴 너비보다 0.5 밑으로 내려온 자리, 이 자리가 얘가 깃이 끝나는 자리잖아요. 안깃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와서 고대점 제대로 돌고 고기를 향해서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지금 요것은 이렇게 갭이 많이 나는 것은 인형이기 때문에 치수가 정식 치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가 더하기 1.5를 해서 그래요. 0.5만 해줘도 되거든요. 인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만큼이 더 남은 거고 원래는 요만큼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시침을 해줘요. 끝 시침. 깃을 잘 놓았나 안 놓았나는 이렇게 골깃을 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반듯하게 놓았을 때 좌우가 대칭점이 되면서 등 중심의 요 뒷길 중심선이 요거 크로스 되는 꼭지점과 일치하면 제대로 좌우가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손바늘로 시침을 하는데요. 시침을 하실 때에는 별실을 쓰세요. 보색실을 쓰세요. 보색실을 쓰는데 왜냐하면 그 실을 보고 박음질을 따라서 박을 거고 나중에 빼낼 실입니다. 그래서 곡선 부분은 하지 마시고 직선 부분만, 미싱의 곡선은 아직까지 힘들고 괜시리 시간만 많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끝 시침을 하셔도 되고 끝 감침을 하셔도 돼요. 그냥 어떤 거든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시침은 아시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시침이고요. 감침은 밑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만 끝을 떠주는 게 감침입니다. 직선에는 그냥 편안하게 2-3cm 간격으로 떠주시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고대예요. 고대는 탁 해서 제대로 이 부분이 조금 신중하게 구멍이 나도 안 되고 또 너무 씹혀서 울어도 안 돼요. 주름져도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촘촘하게 한복에서 될 수 있으면 손바느질은 좀 가는 바늘을 써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요. 매듭은 짓지 마세요. 굳이 매듭까지 지을 필요는 없고 끝시침을 했으면 이제 박음질을 할 텐데 박음질은 어디를 하냐면 이렇게 몸판을 해서 깃을 이렇게 젖히면 지금 시침한 게 이렇게 점이 보이죠. 이 점을 따라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점 깃에 있는 요 보색실이니까 점이 선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이 점들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젖혀놓고 시침실을 따라서 박음질 합니다. 할 때도 어깨점은 반드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면서 해주세요. 네, 어깨 한 번만 더 확인하시고 제대로 됐으면 시침실은 이제 뽑아줍니다. 처음에 고정했던 어깨 시침실도 이제 뽑아주시면 돼요. 자, 시침실을 빼내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뒤로 데꺾은 다음에 요 선에 직각이 되게끔 이렇게 직각이 이렇게 되어도 되고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도 됩니다. 일단 시험장에서는 그냥 여기 선에 직각이 되게 패턴대로 박아주세요. 이렇게 넣고 이제 손바느질을 하는데 손바느질을 할 때는 요 긴 머리 있죠. 요 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그르기를 먼저 합니다.
긴머리 시작점을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요. 이때도 바늘은 최대한 가는 걸 써주시고 요 섭이 울지 않도록 잘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울려버리거나 당겨버리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제 긴 깃에서는 중심 제대로 맞춰 놓는데 박음선보다 1mm가 짧기 때문에 안깃이 박음선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긴머리 시작점에 이 시접 있죠? 이 시접 같은 경우는 안으로 이렇게 꺾어서 다리미를 쏙 집어넣으세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그래야지 여기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니까. 똑같이 공그러기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마무리 공그러기이기 때문에 듬성듬성 하지 마시고 3mm 땀 정도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매듭 해주시고 멀리 꽂아서 숨겨줍니다. 자, 이렇게 공그러기가 끝나면요, 이제 고름을 달아줘야 되겠죠. 장고름이 이연매가 위쪽으로 가게 얘를 이렇게 반접은 다음에 그 반접은 중심이 여기 긴머리 시작점에 가는 게 일반 저고리의 고름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박음을 하세요. 반반이 걸쳐지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를 지금은 좁으니까 그냥 끝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다시 매듭 주겠습니다. 겉고름이 달렸으면 안고름을 다는데 겉고름을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요, 일자로 가는 그 위치에다가 수평적인 나란히 가는 위치에 속고름이 위치하게 해요. 위치하게 하는데 너비는 고름 너비만큼 띄우면 됩니다. 이렇게 고름 너비만큼 중심에서 띄워주세요. 그 자리에다가 짧은 고름을 고정시켜 줍니다. 여기도 물론 끝박음질로 박아줘요. 그런 다음에 동정을 달아주면 됩니다. 동정인데요, 동정 시작점은 긴 머리 시작점에서 긴 너비만큼 띄운 곳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깃을 이렇게 펼쳐서 깃 끝나는 지점에 동정을 잘라줍니다. 잘라서 피복을 이렇게 벗겨요. 안에 종이가 2cm 정도 벗깁니다. 그래서 동정을 이렇게 시작점을 가지고 와서 2cm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원단풀이 없으면 그냥 딱풀 이용하셔도 돼요. 살짝만 고정하는 역할만 해줄 거라서 다시 이렇게 접고 여기를 붙여요. 공업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로루 발폭으로 박으면 그 선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해서 바깥쪽에서 손뜨기로 고정을 해요. 여기 동전 끝에서 이렇게 나와서요, 다시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당겨서 여기 동전 끝이 고정됐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안쪽에서 0.5, 그 다음에 속을 떠는데 2cm 정도를 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때 뒤에 있는 동정이 구겨지면 안 돼요. 종이기 때문에 구기면 그냥 표가 납니다. 반듯하게 되도록 손에 딱 받쳐가지고 잘 해주세요.
5mm 가서 안에서 2cm 정도를 가는데 2cm를 다 뜨는 게 아니라 2cm 중간에서 어딘가에선가 그렇게 살짝 종이에 있는 원단을 살짝 떠주시면 됩니다. 절대 동정을 구기지 마세요. 이렇게 동정이 서 있게 이렇게 다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감 똑딱이를 달아줄게요. 마감 똑딱이를 다실 때에는 긴머리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달아주면 됩니다. 똑딱이는 버튼홀 스티치로 달아주시고요. 바늘을 꽂고요. 실을 오른쪽으로 감아주고 바늘이 뽑히면 옆으로 잡아당겨서 홀이 지게 버튼홀 스티치로 꽂아서 다음 구멍으로 넘어가서 똑딱이는 구멍이 4개씩 있으니까 4군데를 다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오목이를 달아줘야 되겠죠. 똑딱이가 있는 곳 맞은편에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목이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뽑을 때 아까는 옆이었잖아요. 이제는 살짝 밑으로 잡아당겨서 바닥에 홀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멍 안에서 매듭을 지어서 거기서 바늘을 꽂아서 멀리 데려가서 구멍 안에 있는 매듭을 다른 곳으로 숨겨줍니다. 똑딱이까지 달고 나면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치마를 입히신 다음에 저고리를 입히면 돼요. 민저고리입니다.